난 뭐 친구가 공대 간다고 하니까 나도 공대 준비해야지. 친구가 문과 간다고 하니까 나도 문과 가지.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의 신 대치아폴론의 박세준 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벌써 여름방학도 거의 다 지나가고 뭐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2학기도 시작을 하고 하는 시점일 텐데, 지금 고1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전공과 진로가 아직도 없어요. 전공과 진로가 아직도 없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사실 선택 과목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동아리라든가 아니면은 세특에서의 주제 탐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에게 맞춰진 활동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입시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지금 1학년들은 특히 5등급제로 돼서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지금도 종합전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점점 그 중요도가 생기부에서의 활동이 더 높아질 겁니다. 중요도가. 그래서 지금 고1 학생들한테 진로를 물어봤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대화를 하잖아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대화를 해보면 진로를 잡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본인만의 길을 지금 구해서 움직이고 있고, 진로가 없는 학생은 그냥 뭐 이쪽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뭐 여기가 취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요. 당연히 격차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준비한 영상은 고1인데 진로가 없는 학생들, 꼭 이걸 집중해서 보기를 바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 1학년 학생들한테 제가 진로를 많이 물어보면 학생들이 뭐라고 말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입시를 준비하거나 하는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뭐 아니 입시만이 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고등학교에서의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진로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비단 입시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삶을 더 지혜롭고 재미나게 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여름방학이 끝나는 이 시점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 많은 백수가 아니고 돈 없는 백수가 돼요. 그걸 꼭 명심하면서 지금 탐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탐색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의 성향검사를 다시 해보세요. 성향검사는 어디서 하느냐? 커리어넷을 활용하면 됩니다. 커리어넷에 중고등학생용 심리검사 칸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직업 흥미검사랑 그리고 뭐 직업 적성검사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걸 해서 내가 학교에서 진행을 했던 성향 검사들이 있잖아요. 뭐 KMDT니 홀랜드니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결과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초창기 했을 때랑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했을 때랑 다른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성향 검사를 할 때 학교에서 하는 성향 검사는 사실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성향 검사를 하면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선택을 하거나 대충 찍고 자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성향 검사를 제가 지금 다시 하고 있죠. 커리어넷에서 다시 하면, 커리어넷에서 성향 검사를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부모님과 같이 하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와 같이 하거나 친한 친구랑 같이 하거나 하면서 누군가가 내가 체크하는 걸 옆에서 계속 봐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친구가 야, 너 1번이 아니고 3번이잖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객관적인 지표의 성향을 볼 수가 있어요. MBTI도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서 친한 친구나 뭐 가족이 같이 보면서 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향검사도 옆에 친한 친구, 가족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거를 해보고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수업 내용들과 그리고 1학년 1학기의 활동을 보고 내가 재밌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좋아했던 게 뭐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나마 할 만한 게 뭐였는가? 이거를 따져보세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과목은 무엇인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했던 수업이랑 활동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 내가 문과 쪽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과 쪽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나 예체능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친한 친구가 이걸로 간다고 해가지고 나는 뭐 친구가 공대 간다고 하니까 나도 공대 준비해야지. 친구가 문과 간다고 하니까 나도 문과 가지.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꼭 그거를 피할 수 있게끔 좋아했던 수업과 좋아했던 혹은 그나마 할만했던 그런 활동들을 정리를 해보세요. 뭐 한글 파일이나 메모장 같은 데다가 메모를 좀 해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좋아했었구나 하면서 좀 느끼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건 없었는가, 그런 것들도 좀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게 요즘엔 되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성향 검사했고, 그리고 내가 좀 흥미가 있었거나 그래도 할만했던 활동들이 좀 정리가 됐죠. 교과도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유튜브에 있는 전공 관련된 강의나 아니면은 그 분야와 관련된 교양 강의, 교양 대담 같은 것들을 꼭 찾아보세요. 요즘엔 여러 석학들이 모여서 뭐 우리나라에도 좋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어떤 강연 같은 걸 하시거나 아니면 대담들, 토크쇼 같은 것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봐보세요. 그러면 나는 좀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생명과학 관련된 대담을 봤더니 와, 난 정말 이 분야가 재밌다. 뇌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이었구나. 이런 걸 알아갈 수 있고, 나 인문교양 영상을 좀 봤더니 내가 인문학 분야에서의 그 재미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사회학을 공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영상들, 전공과 관련된 강의 영상들, 토크쇼 영상들을 좀 찾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더 증폭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딱히 흥미 있는 것도 없었고 뭐 재미난 게 없었다. 그러면은 다시 성향검사로 돌아와서 내가 2순위는 뭐였는가, 3순위는 뭐였는가 이런 걸 한번 봐보고 그 부분에서의 좋아했던 활동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영상들도 찾아보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탐색을 해야 됩니다. 내 진로, 내 흥미, 내 즐거운 분야 이런 걸 계속 찾아 나가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새로운 걸 알게 되고 하면서 내 진로와 전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키워드를 한 3개 정도 설정해 두면은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내 마음을 정리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뭐 사람, 공감, 관찰 이런 거면 인문학이죠. 기계, 만들기, 실험, 실습 이런 거면은 공학 자연 계열이죠. 이런 것처럼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 키워드랑 관련된 것들도 찾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쪽이 맞는지 아닌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거를 꼭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보기를 바랍니다. 아직 진로가 맞춰져 있지 않은 학생들 꼭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학부모님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고1들한테 진로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학부모님은 굉장히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강요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문직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진로를 잡으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이 학생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가 이 분야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면, 우리 애는 난 정말 문과는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얘는 문과를 좋아해요. 근데 전 이과로 보내고 싶어요. 이런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시대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계속해서 유행하는 과가 바뀔 거고 계속해서 유행하는 직업이 바뀝니다. 언제 또 문과가 유행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공대가 위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잘 할 수 있고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 분야를 자녀가 좀 더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는 좀 찾아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막 살았으면은 이제부터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본인만의 전공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볼 수 있는 자료가 엄청 많잖아요.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냥 접속해가지고 검사도 할 수 있고 뭐 찾아볼 수 있는 강연 영상들도 이렇게 많은데 찾아보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꼭 노는 것만 찾지 말고 진로랑 전공 관련된 지식과 관련해가지고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희망 진로와 희망 전공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오늘 어떻게 탐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로 고민은 이제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현실에서 부닥치고 있는 이제 그런 공부랑 관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탐색하고 지금부터 그 진로를 뻗어나갈 수 있게끔 열심히 알아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특히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한번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선택 과목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을 나눌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이야기 들으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나중에 영상을 만들거나 할 때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아플론의 박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